이들 주가 상승의 핵심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금융위기를 재현했을 때 이 상황을 가정해서 자본 건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기업들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고, 통과한 이후에 배당금 인상,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1.4불에서 1.5불로 인상을 했고, 또한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 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배당을 8%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은행주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금 분리 과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은행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체이스가 제일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은 하나같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고, 이후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시티그룹 역시 주가가 돌파를 한 이후에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항선 부근에서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당시에 거래량도 아주 좋았고요. 돌파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간 체이스도 마찬가지죠. JP모간 체이스도 저항선을 그려보면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 주가 상승의 핵심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금융위기를 재현했을 때 이 상황을 가정해서 자본 건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기업들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고, 통과한 이후에 배당금 인상,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1.4불에서 1.5불로 인상을 했고, 또한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 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배당을 8%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배당금이 0.4불이었는데 0.45불로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향후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더 늘릴 가능성도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은행 기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나 52주 신고가는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하게 오를 수 있고요. 신고가를 달성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해당 섹터에 강한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N 금융지주 역시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JB 금융지주 역시 고점을 찍고 베이스를 그리다가 손잡이를 만들고 돌파가 나왔죠. 돌파를 당시를 보면 거래량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잠시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업은행도 보면 여기서 배당락을 맞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다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며 갭상승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 주식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오르느냐?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대가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기업의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었죠. 그래서 은행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쳤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세금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했는데요.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배당금을 많이 받아도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배당에 대해 아주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향후 고배당주가 인기를 끌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이 중에 KB금융, 신한지주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CET1,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역시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4대 은행들은 CET1이 평균 11.6%로 안정적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만큼 더 주주에게 환원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은행주 같은 경우는 CET1이 13%대를 초과합니다. 그만큼 주주에게 더 환원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TSR,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치가 최대 57.2%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큽니다. 게다가 2분기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다시 요약하자면 미국이나 한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정책 역시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주사가 아주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는 테마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서 이 테마가 사라졌죠. 즉 재료 소멸입니다. 제가 최근 올린 영상에서 이 지주사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냐? 지주사는 성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즉 주가가 올랐던 것은 단순히 정책 테마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정부 정책이 표결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은 왜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더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런 테마주는 다 그렇습니다. 뉴스가 실현되는 순간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테마주입니다. HS 효성 역시 상한가를 갔었지만 정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재료가 소멸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왜 이 지주사가 성장성이 낮고 정책 테마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투자자라면 이어져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